자, 그러면 통계적 추론의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점 추정과 이제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텐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그 통계적 추론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어려운 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어진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추측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주어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현상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이런 그 샘플을 추출해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측 혹은 추론 혹은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그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추측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함축적인 숫자로 정리를 해서 표현하는 것, 뭐 숫자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축적인 숫자나 그래프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측 통계학에 해당하는 분야인데요. 말 그대로 미래라든가 또는 미지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추론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통계적 추론에서 바로 이 추정과 검정 이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stim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testing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먼저 이 추정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점 추정도 알아보고 구간 추정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통계적 추론에서 다룰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락검사에서 우리가 어떤 관리하는 중요한 품질 특성이 하나 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추락검사기 때문에 어떤 로트가 구성이 되면 그 로트로부터 샘플을 몇 개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 검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추락검사 로트 전체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샘플을 우리가 랜덤하게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샘플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추출된 샘플로부터 구한 평균값, 예를 들면 x바라고 보통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 평균값이 1.45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값, 샘플에 대한 평균값이 1.45로 나왔는데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모집단, 즉 로트 전체 평균도 1.4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럼 1.45가 정확히 아니라면 1.45가 이 전체 로트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는 있는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자, 세 번째 문제. 그러면 실제 로트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인가? 또 그 값이 속할 범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그러면 로트의 어떤 평균이 전체 평균 또 로트의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샘플을 추출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추정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문제도 역시 추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구간 추정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추정의 문제가 되겠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샘플 수를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수를 추정한 문제는 레벨 3에서 다루지는 않고 레벨 4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점추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점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을 취해가지고 그 모집단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 즉 이것을 하나의 값으로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점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뮤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전체의 평균인데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피니트하거나 혹은 파이나이트한 경우라도 아까 추라 검사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전수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샘플을 밖에는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샘플로부터 얻은 값, 즉 평균은 우리가 대개 x바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개 이 뮤라고 하는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것은 대개 unknown이 됩니다. 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집단의 어떤 값들은 되게 언노운인, 즉 미지인 경우가 많은데요. 뮤와 같은 이런 그 모집단의 그런 데이터 특성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것을 이제 population parameter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평균 같은 경우는 뮤라고 쓰고 그 표준매차 같은 경우는 시그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뮤라고 하는 값을 추정할 때는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x바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뮤를 추정하는 값으로서 x바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기호가 바로 꺽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꺽쇠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이거는 뮤라고 이거는 뭐라고 읽냐면 이거는 햇이라고 있습니다. 햇. 뭐라고 읽냐면 이것은 햇이라고 읽습니다. 햇. 그래서 마치 그 뮤 위에 꽃갈모자를 쓴 것 같이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뮤 햇 이퀄 x바 이렇게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이제 모집단의 분산이 되는데요.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도 언노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샘플을 취해서 샘플의 분산값 S의 제곱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값으로서 X의 제곱을 구한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 햇 이퀄 X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배운 용어가 뭐냐면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이라는 것은 모수라고 부르고 그 모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언노운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추정한다고 하는 것을 기호로 쓸 때는 햇이라고 하는 기호를 쓴다. 자, 그러면 샘플로부터 구한 x바라든가 또는 s의 제곱처럼 이렇게 샘플로부터 구한 값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tatistic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통계량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모수를 하나의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점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즉 점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과연 이 점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주머니 안에 그 5개의 숫자 그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5개 구슬에 그 적혀 있는 숫자들의 평균값은 1, 2, 3, 4, 5가 적혀 있으니까 평균값은 3이 되겠죠. 그럼 5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모집단 전체의 데이터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는 뮤가 3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구슬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2개만 꺼내서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2개를 꺼내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즉 O 콤비네이션 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10가지의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1과 2가 뽑히게 되면 1과 2를 가지고 구한 평균값은 1.5가 됩니다. 그러면 접추정해서 우리가 뮤를 추정하는 값으로서 x바를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x바 값은 1.5고 뮤라고 하는 값은 3이기 때문에 뮤와 x바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점추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계량을 가지고 하나의 모수를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 x바하고 뮤가 같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샘플이 1과 5가 뽑혔다. 그럼 1과 5가 뽑혔다면 샘플의 평균값은 3.0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뮤하고 x바가 같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같게 되는 경우보다 같지 않게 될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즉 점추정을 하게 되면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추정이라는 것을 많이 쓰긴 쓰지만 이런 점추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출 때도 있고 맞추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점추정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샘플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값이 1.5부터 4.5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모수라고 하는 모평균 뮤는 3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샘플을 통해서 구한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떤 샘플이 뽑혔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 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샘플로부터 구한 통계량이라는 것은 일종의 산포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통계량이 갖는 산포를
표준 편차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수라고 하는 것은 산포를 갖지 않지만 이러한 통계량이라는 것은 즉 샘플 가지고 구한 통계량이라는 것은 산포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산포의 크기를 우리가 흔히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프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점추정의 그런 한계를 조금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간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구간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간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에서 우리가 그 두 개의 구수를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샘플의 평균값이라는 것은 1.5부터 4.5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뮤라고 하는 값은 1.5에서 4.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뮤라고 하는 값이 3이기 때문에 1.5부터 4.5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가지고 추정하지 않고 어떤 구간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추정된 구간을 우리가 흔히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추정을 우리가 배우려면 몇 가지 용어를 또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신뢰 구간이 결국 구간 추정의 값이 되는데요. 이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추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구간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또 신뢰 구간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게 좋은 것인지 좁은 게 좋은 것인지 또 신뢰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신뢰도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신뢰도가 높은 것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평균 뮤에 대한 그 구간 추정을 위해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그 확률 변수는 즉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계학에서는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X라고 되게 쓰겠습니다. 그 X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평균이 뮤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바로 그 X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이죠. 그래서 이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분포를 다시 유도를 하게 되는데 X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그 평균인 X바 역시 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뮤고 그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됐는데요. 그걸 바로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그 X바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표준화를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식이 X바 마이너스 뮤 그리고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것이 X바의 평균이 뮤로 빼주고 X바의 분산은 n분지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걸 표준면차를 구하게 되면 루트 n분지 시그마가 됩니다. 바로 이 표준면차로 나누게 되면 바로 그걸 우리가 Z라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변수 Z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냈는데요. 이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면체가 1인 정규분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시면 가장 피크인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값이 바로 0이 되겠고 그리고 한 칸의 크기가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표준 정규분포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X축을 우리가 Z라고 놓으면 만약에 그 Z라고 하는 값이 일정한 구간에서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쪽에 있는 면적을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바깥쪽의 면적은 알파가 됩니다. 근데 좌측과 우측의 면적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면적이 각각 2분지 알파, 2분지 알파가 됩니다. 그때 오른쪽에 그 면적이 2분지 알파에 해당하는 X축의 값을 편의상 Z의 2분지 알파라고 부르고 왼쪽의 면적이 2분지 알파에 해당하는 X축의 값을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되니까 음수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Z의 2분지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이 대문자 Z라고 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Z의 2분지 알파부터 플러스 Z의 2분지 알파 그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오른쪽 그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확률변수 Z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Z A분지 알파에서 플러스 Z A분지 알파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P 안에 있는 대괄 안에 있는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식을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가 뮤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우리가 곱해주고 x바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바로 맨 아래쪽에 있는 모평균 뮤에 대한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그 참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실내 구간이 구간 추정의 그 폭이 되는데요. 바로 이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을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냐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공부할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구간을 구성한 요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루트 n이라고 되어 있는 그 n 즉 샘플 수가 되겠고 분자에 있는 시그마 값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ZA 분자 알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실내 구간의 폭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샘플 수라고 봤을 때 샘플 수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식의 구조상 실내 구간의 폭이 줄어듭니다. 즉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종의 추정을 함에 있어서의 오차의 크기가 됩니다. 즉 샘플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오차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샘플 수 n을 늘리게 되면 실내 구간의 폭은 줄어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3포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편입차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3포라고 하는 즉 편입차 값이 크면 그만큼 실내 구간의 폭이 넓어지고 3포가 작으면 즉 편입차가 작으면 실내 구간의 폭이 좁아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ZA 분자 알파가 되는데요. ZA 분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가운데 쪽에 있는 면적을 1 마이너스 알파로 했을 때 그걸 반으로 나누면 각각 우측과 좌측의 면적이 2분자 알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도 1 마이너스 알파가 95%라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5%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면적이 2.5%, 왼쪽에 있는 빨간색 면적도 2.5%가 되겠죠. 즉 표준 정규포에서 우측 면적이 2.5%에 해당하는 액추의 값, 좌측 면적이 2.5%에 해당하는 액추의 값, 이걸 우리가 구해가지고 Z의 분자 알파, 또 마이너스 Z 2분자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뢰도가 95%가 아니고 99%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99%라면 가운데 쪽의 면적이 99%니까 바깥쪽의 면적은 각각 0.5%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 면적이 0.5% 한다면 아까 2.5%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더 면적이 작아지겠죠. 면적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면적에 해당하는 X축에 해당하는 값, 즉 Z의 이분자 알파라는 값은 더 값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더 이동한다는 것은 값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신뢰도를 95%에서 99%로 신뢰도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분자 알파 값이 Z 2분자 알파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Z 2분자 값이 커지게 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식에서 신뢰 구간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샘플스 n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신뢰도를 늘리게 되면 신뢰 구간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뢰도로 하는 것은 얼마나 잘 맞출 것인가 그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뢰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맞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간의 폭을 더 늘린다. 즉 오차의 범위를 더 늘린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신뢰도가 높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샘플 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신뢰도만 늘리게 되면 신뢰 구간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은 좋은 추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것이 좋으냐? 꼭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간 추정을 하면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그 폭이 작아야지만 좋다라고 했는데 그 폭을 작게 하려면 신뢰도를 너무 크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단 신뢰도도 높으면서 구간의 폭이 좁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딱 한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샘플 수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근데 샘플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이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신뢰도라든가 신뢰 구간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여기서 이 분포의 연관성, 자, 그래서 정규분포로부터 이 Z까지 유도하는 이 과정은 꼭 참고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